투자 10명이 투자하면 대부분 7, 8명 정도로 나 돈 벌었다. 어디에 투자해라. 지가 막 전문가처럼 막 행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다 물어보면 대부분 한 군데 이상 물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고시텔 같은데 뭐 투자하신 분 계세요 혹시? 상가에 투자하신 분? 토지에 투자하셨다 최근에. 나는 재테크 모른다. 아 반응이 상당히 안 좋으신다. 아니 여러분들 아니 작년에 좋았잖아요. 작년에 좋았으니까 뭔가 여러분들 추경 매수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진짜? 굉장히 고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작년에 투자 안 하고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다면 최고의 고수 아닙니까? 앞에 나와서 강의해서 아 대단하시네 정말. 예? 아니 작년에 투자 안 했. 작년에 대부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2006년도에는 물론 이제 2006년도에는 수도권에 5집 중에 한 집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4월달, 5월달 판교 프리미엄 막 3천, 4천 하던 게 뭐 4억 되고 이러니까 어땠어요? 다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죠? 엉터리 전문가들 말 듣고 막 여기 투자하고 뭐 여기 뭐 망원동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망원동 들어가면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망원동 그런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를 하나도 안 하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그러면 그 현금만 계속 그냥 보유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금 없으세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가늠이 돼야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 밥 먹으면서 일찍 와가지고 저쪽 부미모 그 운영진님하고 밥 먹으면서 아유 오늘 주로 어떤 분이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소액 투자 인실에서 오신다고 그래갖고 얼마 정도 주로 이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정확히는 모르는데 운영진님께서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소액 투자니까 이렇게 2, 3천 가지고 가면 빌라 같은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설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 작년에 투자를 안 하신 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총알이 없으셔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작년에 9월 달에 상투 치고 밑으로 내려갈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신 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저는. 작년에 불안했잖아요. 올라가도 불안했어요. 그래도 막 올라타던데요 사람들이.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언제 당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잠깐 이렇게 확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아 확 위기 때요? 네, 그래서 그 짧은 2년 동안 내려가고 올라가고 폭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올라갈 때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초보자들이 많이 따라가죠. 이게 진짜 부동산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예측을 하면 대부분 빗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욕만 먹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내도 유효기간이 3개월, 4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이게 그죠? 제가 이거를 5월 초에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드릴 거예요. 제 사인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내가 했는데 내 집 말은 최고의 적게 건다 그럴싸하게 해놨잖아요. 출판사에서. 근데 이게 주로 보금자리 시프트 그런 거예요. 작년 4월달에 굉장했잖아요. 인기가 보금자리 청약 열풍이 상당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무슨 이상한 걸 이렇게 하고 하니까 책도 잘 안 팔려요. 책도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 정책이 너무나 변화무쌍하니까 이 책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유효기간이 좀 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유효기간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우스 푸어든 아니면 부자들이든 아니면은 완전히 무슨 진짜 그죠? 하우스 리스 푸어든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든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유효기간이 한 1년 이상 갈 것 같아요. 만약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제가 기존에 나온 하우스푸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라는 어떤 그런 책이 그냥 단순히 하우스푸어에 대한 현상 설명만
해놓잖아요.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그 책 보면 저도 읽어봤지만 예전에 어떤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줄거리를 그냥 글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저술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글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그냥 집값으로 이제 꼬꾸라지니까 현금 들고 그러니까 집 팔고 전세 살면서 그냥 잠자코 있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물리셨거나 아니면은 물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도 투자를 못 하니까 못 물리고 있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나 뭔가 어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지금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 방송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취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 하우스포의 그 이슈가 이런 거는 조금 갈 것 같아요. 출판사가 이거 머리 좀 잘 쓴 거죠, 이거는. 하우스포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이버에서요. 하우스포 딱 쳐보세요. 하우스포 딱 쳐보면 처음에는 기존 하우스포 책만 나와요. 그리고 제 책은 아직 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책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우스포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게 연관 검색어로 딱 떠요. 근데 그거 딱 클릭하면 제 카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카페에서 제 이 책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방법이 있네 하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래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약효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떼겠네.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부 정책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하고 연관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이삿짐 센터, 그죠?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각종의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힘든 것들이 빨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크게 물려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집값 폭락해라 집값 망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박수치고 이렇게 저도 그냥 응원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 집값이 떨어지는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겠습니까? 강남에 여러분들 보니까 다 강남에 사시는 것 같은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예전에 2001년, 2년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수입차 판매라든지 어떤 백화점 수비 같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면 진짜 서민이라든지 어떤 서민보다 더 좀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 사요. 네? 살 것 같죠? 집값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안 사요, 또. 계속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4대강 문제도 그래요. 4대강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많이 좀 그죠? 막 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부담되는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언급을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할 시간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궁금한 거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해드릴까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뭐 예측을 해도 아니 세상에 저는 진짜 황당한 게요. 10월 22일 날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브리핑 아침에 오전에 9시 반에 브리핑 국토해양부대 브리핑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침 되니까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신나게 칼럼 써놓고 규제 완화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규제 안 하니까 이거 안 하니까 칼럼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7.2 대책 이후에 뭐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식으로 칼럼 같은 거 썼는데 대책이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그 시계 제로라는 말 아시죠? 시계 제로. 앞 시야가 그냥 한 치 앞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려요. 근데 저는 어찌됐거나 예측은 해줘야 되잖아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추석에? 추석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추석이라고 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그렇죠. 근데 너무 또 멀리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아니 지금 3개월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1년, 2년 내다보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추석 같은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규제 완화하기로 했던 게 지금 완전히 폐기 처분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기된 겁니까?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보다 예. 연내. 그러니까 연내는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연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8월 말에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직 그런 쪽으로는 전혀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좀 더 심사숙고를 할지 예. 아니면은 뭐 약간 좀 그거를 늘려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딱 추석 제가 보기엔 추석이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반기에 좀 지났는데. 연 하반기 내. 그래요. 지금 2010년 한 그러니까 8월이니까 8월 9일 아닙니까, 그죠? 8월 9일이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걸 추석이라는 용어를 한 거는 그 규제 완화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야 진짜 막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 나고 세상에 보통 예전에는 이 깡통 분양권만 나왔지 이게 뭐 금깡통 분양권이다 무슨 뭐 이런 분양권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나 좀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 아까 뭐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지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그 사람들이 다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집 팔고 옮기려고 했던 선량한 실수요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 탐욕에 덫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렇게 조롱한다든지 막 비아냥거리면은 그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왕이면 이렇게 좀 그쵸? 좋게 좀 해주는 게 좋은데 규제 완화가 관건입니다. 규제 완화 대책 그 뒤로 빼돌렸던 그 주머니를 빨리 언제 내놓느냐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근데 큰 기대는 저도 안 합니다.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숨통은 터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숨통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부가 작년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겁먹고 규제를 했죠. 그러면 규제를 한 이유는 뭡니까? 집값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낮추려고 그렇게 또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 달성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많이 됐죠. 초과 달성 지금. 목표 달성했으면 그죠? 목표 달성했으면 이제 목표 달성한 걸 어느 정도 이제 즐기면서 최소한의 지나치게 오버했던